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요. 무거운 주제로 또 한번 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삼성전자가 D램의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내준 것 같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이 첨단 D램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주도권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는 뺏겼어요.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31년간 메모리 반도체 1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초격차 기술력이 의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작년부터요.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쫙 드러납니다. 이 수치상으로 역전되는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HBM이죠. D램입니다. 자, 지난 2분기 D램 점유율을 보면요. 마켓 쉐어를 보면은 모든 메모리 반도체가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상승한 기업은 SK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C D램 10나노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 공장이 한계를 돌파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1C D램 비중을 줄이고 1C D램의 무게 중심을 줄이고 1D D램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D램이면은 10나노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 세계로 가면 한 자리 숫자가 되겠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성전자가 1B D램 비중을 줄이고 1D램으로 개발팀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개발에서 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램 미세화에 실기했다는 거,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D램 미세화 공정에서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지난 6월 말인가요? 이 DS 부분에 부문장으로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5년간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R&D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에서 승기를 잡고 D램 기술 개발의 로드맵을 탄탄히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연봉 협상에서도 5.7%를 인상을 하고 추석 전 경력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그래서 제 최고의 HBM4를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로 보면 자신감 뿜뿜이고요. 삼성전자는 은맥 기죽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모두가 삼성전자가 잘 되기,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잘 되면서 경쟁하기를 바라는데 SK하이닉스는 잘 나가는 대신 삼성전자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BM에 이어서 D램 미세 공정에서도 세계 최초 기술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D램 1위 삼성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나노급인 6세대 기술인 1C D램을 삼성이 이렇게 지금 국려지책인 거예요. 1C D램을 건너뛰고 비중을 줄이고 1D D램으로 직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이제 이 부분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1C D램 미세 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을 개발해 성공했어요. 삼성전자도 1C D램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한 로드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 D램 수준이냐 그러면 HBM을 생산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코어 다이
D램 하나 조각조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1A D램을 합니다. 1A D램이 대략 몇 나노냐면 14나노입니다. 14나노고 SK하이닉스는 1B를 쓰거든요. 1B가 얼마냐? 12나노입니다. 이게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14나노로 HBM을 생산하고 12나노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발열이 나니까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HBM의 기본되는 D램, 이걸 코다이라 그러잖아요. 코다이에서부터 차이가 나니까 HBM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자꾸 기술에서 밀리다 보니까 삼성이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램 시장 2위입니다. 2위인데 제가 뒤에 이제 표를 어제 방송했던 데도 제가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게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5세대 1B 기술력을 기반으로 1C D램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말씀을 SK 그 개발팀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1B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1C를 기초로 개발을 한 거죠. 하늘에서 1C가 뚝 떨어지지는 않죠. 1B를 가지고 개선하고 그걸 잘해서 1C로 가고 1C에서 1D로 가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단계를 밟는데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1C를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B까지는 삼성전자가 조금 뒤지긴 했지만 비슷하게 개발 경쟁을 갖지만은 SK하이닉스가 더. 자, 이 조선일보 그 경제 부분에 나온 걸 보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이게 1C 얘기죠. 1C DDR5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1C 미세 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개발뿐만 아니고요. 연내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4분기에 1C를 생산을 해서 어쩌면 SK하이닉스는 HBM4에 적용을 할 거예요. DDR5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가장 HBM의 그 기본이 되는 넷다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는데 삼성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얘기죠. 자꾸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1C D램에서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준 것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긴 것에 더해져 더 큰 주목이.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이 주도권을 뺏긴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점유율에서라든가 HBM3, HBM3E 이런 데서 다 지금 뒤지고 있는 거 뻔하잖아요. 다 알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HBM뿐만 아니고 D램에서도 지금 주도권이 뺏길 위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 제품력도 D램 미세공정 기술력에 의해서 결정적인 격차가 생기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은 1A 14나노, SK하이닉스는 1B 12나노로 하니까 HBM에서 성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죠. 삼성이 HBM에서 실기했다는 점은 업계에서나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여기서 D램 미세공정 주도권까지 뺏기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31년 동안 1등을 고수해오고 기술 격차를 엄청 벌려왔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SK하이닉스는 여기에도 또 SK하이닉스는 자신감으로 SK 직원들한테 임금 협상에서 5.7%의 임금을 인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추석 전 350만 원의 경력까지 준 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법원 아름아름 다 알지만은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그냥 비유로 쌀집이라 그래요. 쌀집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가 뭐 루머로 엄청나게 많죠. SK하이닉스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다 삼성 출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의 연구원들을 분석해보면 옛날 현대전자, 그 다음에 SK 직원, 그 다음에 삼성에서 넘어온 직원,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가 기술팀에 있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잘 되고 밑에 사람들이 건의하는 것들도 잘 받아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근데 문제는 1A가 됐든 1B가 됐든 1C가 됐든 1D가 됐든 결국 문제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문제는 안정적인 양산인데, 이 양산이 되려고 뭐가 되냐? 수율이죠, 수율.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서 수율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는 비슷한 시기의 양산에 돌입해, 이걸 1B를 얘기를 합니다. 1B. 그래서 기대한 만큼 수율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며 1B를 얘기를 합니다. HBM 같은 고성능 제품에도 1B를 도입하는 등 기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안팎의 평가예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메모리 반도체 1등이지만은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 HBM, 특히 HBM하고 D램에서는 이 자신감 아니면 이 기술력에서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밝혀진 겁니다. 제가 이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 점유율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출처를 어제 좀 맨 끝에만 밝혀가지고 잘 안 보여서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댓글을 좀 안 좋게 달았지만, 이 비즈니스 포스트라는 신문의 기사에서 제가 이걸 인용을 한 거거든요. SK 하이닉스가 1C D램 수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정. 정확한 이 수율은 회사의 극비입니다. 극비라서 잘 안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아름아름 알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1C D램의 아직 수율이 한 자리 숫자라는 겁니다. 이 양산 못해요. 이 한 자리 숫자라는 건 뭐냐면 연구소 수준이에요. 연구소 수준. 그래서 양산이 25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삼성은 이 1C D램을 어디에다 쓰려고 해요? HBM4에다 쓰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SK 하이닉스도 HBM4에다 1B를 쓰려고 하는데 1C를 넣으려고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5세대 1B D램에서도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삼성이 수율 때문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상 D램은 80%의 수율이 도달해야 안정적으로 양산이 가능하고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B D램 수율도 50%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50%. 그리고 1C는 지금 한 자릿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삼성전자 내부 소스에 따르면 출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엑시노스 2500, 이게 엑시노스 2500이 내년 1분기에 출시되는 갤럭시 S25에 들어갈 AP잖아요. 근데 여기 파운드리 수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결국은 엑시노스 2500이 갤럭시 S25에 들어가지 못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들어가기로 전량 들어가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도 수율이 안 나는 거예요. 22년 6월 말에 그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3나노도 출시를 했지만은 거의 그냥 1년 반 이상이 지나간 상태에서는 지금까지는 해수로 3년이에요. 해수로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수율을 그러니까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눈에 띄는 고객사를 못 잡은 거죠. 문제는 수율입니다. 수율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죠. 24년 2쿼터, 이제 글로벌 브랜드 D램 업체의 마켓쉐어를 얘기를 하는 마켓쉐어, 여기에 점유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43.9였어요. 그런데 2분기에는 42.9로 1%를 또 깎아 먹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31.1에서 34.5로 3.4%가 또 점프를 했어요. 다 보세요. 마이크론 줄어들었죠. 난야 떨어졌죠. 윈본도 떨어졌죠. PSMC도 떨어졌죠. 기타 이런 것들 다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점유율을 누가 가져갔냐? SK 하이닉스만 유독 가져갔다니까요. 이런 기술력, 이런 점유율 이런 거 하나를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자신감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는 일시에 크게 힘을 주지 않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만약 기술력이 되고 수율이 나온다면 일시를 왜 버리겠어요?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곧바로 7세대 1D D램 개발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1D가 언제 그 양산이 되냐? 1D D램은 27년 양산이 예정돼 있지만은 26년에 시작해서 27년에 한 자릿수 나노 공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국려지책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삼성도 1B를 쓰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수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300ml 웨이퍼에서 만들어지면 절반은 다 불량이라는 얘기죠. 그게 돈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80%, 9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상반기에 1D 기술 개발팀 원팀을 구성을 했어요. 몇백 명이 들어갔어요. 이 반도체를 만들어 개발하는 것은 인력을 갈아 넣는 일이거든요. 최근에 잘 알려졌다시피 중국에서는 어떤 걸 개발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인력들을 갈아 넣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주 5일 이런 거 없잖아요. 몇 시간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갈아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두 달 걸릴 거 그냥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내고,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의 직원들도 주 5일이 아니고 주 7일을 한답니다. 12시간 하루에 일을 한대요. 왜? 1년에 연봉이 10억씩 넘으니까 그만큼 대접을 해주니까 집에 안 간대요. 그냥 그 회사에서 먹고 자고 개발에 힘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노동시장이 근무 시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램이 27년인데 27년은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25, 26, 내년, 후년, 그 후년인데 그때까지 그러면은 이 D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SK 하이닉스에 끌려갈 거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참 그래서 지금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mem콘이라는 거기 개발 거기 현장에서 CXL도 소개를 하고 최신 삼성의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인데, 삼성이 HBM에 1B D램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HBM에서 삼성전자는 1A를 쓰고 있거든요. 1B를 지금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고 있는데 이걸 여기다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SK 하이닉스는 1C D램을 먼저 개발하면서 이거를 HBM에 도입하겠다. HBM4를 얘기를 하는 거죠. HBM4 내년 하반기에 이제 생산이 될 예정인데, 올해 연말부터 이제 이게 아마 생산이 될 예정이고 적용은 내년에 되겠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서두릅니다. 자기들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HBM 시장에서. 그래서 HBM에서 또 한 번 격차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HBM의 그냥 이 굴욕적인 이 일이 내년에도 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가장 기본되는 코어다인 1B D램을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모두 차세대 HBM이 HBM4에 1C D램을 탑재를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 1B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1C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개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삼성이 정말 HBM4에다가 1B를 넣을 건가 1C를 넣을 건가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잘 만들고 수율 좋은 그걸 1B가 됐든 1C가 됐든 갖다 집어넣는 거죠. 만일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버리려면 HBM4에다가 1C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당분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1C D램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BM4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C D램이 탑재가 불가피한데 이게 수율이 안 나오고 품질이 안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삼성이 D램 기술에서 초격차를 잠깐 놓치니까 가뜩이나 늦어진 HBM 사업까지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잘 안 되면 우리 경제에 확
막강한 막대한 그런 그 타격을 줄 게 뻔하거든요. 이런 점유율 하나만 봐도 삼성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인사 이동 때 삼성이 아마 대대적인 그런 아마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잘못된 거 이 주도권 싸움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고 삼성이 디램을 잘 했잖아요. 잘 했으니까 그러면 인재를 더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연구원을 더 갈아 넣든지 해서라도 이 디램 주도권을 찾아와야 되고 이 주도권을 쥐고 HBM이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근데 문제는 여러 그 보고서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밑에서 위에 상부 이 경영진의 보고서가 다 가짜 잘못된 거짓 정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게 될 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고서를 정확하게 올리고 위에 경영진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길 바랍니다. 역시 SK하이닉스도 잘 되길 바랍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쥐어잡고 그 다음에 HBM, AI 시장도 쥐어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관련된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